그럼 원장님, 만약에 환경적으로 좀 좋지 않은, 비교적 좋지 않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 암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인 어떤 환경과 주어진 여건은 개개인이 다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이제 외적인 원인을 봐서는 주변에 가족, 그러면은 친구, 또 이해관계를 통해서 생긴 만난 그 사람들, 그런 원인을 자기가 스트레스를 줄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겠죠. 여유가 없다.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미 여유가 있는 분한테는 그 여유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대로의 밥 3끼를 먹고 살고 등 따시고 배만 좀 부르면 어떨까, 그 정도로 해서 만족해도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큰 문제는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을 말하면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남자를 만났든지 이런 여자를 만나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친구를 만났든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내한테는 참 없었으면 좋았을 것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소화가 필요하죠. 사람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명함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또 출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사람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인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령 제일 좋기로는 대화를 통해 소통 통해서 해결하면 좋겠죠.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서는 소중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베풀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더욱더 큰 행복이 안 될까. 하나의 효과라면 효과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암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암 진단 받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원장님. 그러면 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소통과 대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기 모든 가치관과 자기 스스로에 있는 자존심이다, 모든 것을 정리해주고 그걸 다 버리라 한데 쉽게 버리시지는 않아요. 버리다기보다도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수준을 좀 낮춰야 되겠죠.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출 필요성이 있죠.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은 개개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뭐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요리를 할 줄 안다든지, 관심 있는 거 그림 그린다든지,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자기의 취미 생활도 나름대로의 또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환자한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암을 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암을 예방한다는 거는 사실은 꼭 정설은 없어요. 정설은 없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보통 말하면 낙천적으로 살기를 바라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의미가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죠. 이제 낙천적으로 산다는 하는 것이 좋은 환경이 주어 있으니 낙천적이지, 니는 돈이 있으니까 낙천적이지, 내한테 여건이 돼 있으니까 낙천적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 존재성 자체를 항상 그 기준을 낮춰보자 이거요. 소유에 관련되어 있는 낙천적이보다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이 주어진 만큼, 사람은 인간으로 주어진 만큼 하나의 행복이라는 거 있고, 또 그의 나눔이 있는 건데, 그 나눔을 차단하고 그 관계를 끊는 것이 가장 큰 어둠이고 가장 큰 비참한 거고요. 인생의 의미가 없죠. 저는 자기에 적합하고 자기에 맞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등산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등산 가는 거고, 콩국수 좋아하는 사람 콩국수 잡수고, 자기 좋아하는 거는 나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하는 거는 이게 몸에 좋을 것 같은데 억지로 먹기 싫은 거 먹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는 이걸 먹어야 된다 하는 분이 있는데 꼭 자기는 싫은데 그럴 필요 없잖아. 더 자기 좋아하는 거 찾으면 하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하고 싶은 스케줄 잡고, 또 어느 누구든 간에 누구의 정서를 의해서 따라가는 그 원칙하는 거 원래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스스로 정리해서 자기 스케줄 잡고 자기의 음식을 잡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중요한 거는 원칙은 있지만은 모든 걸 그 원칙을 벗어나서 모든 걸 규칙까지 다 세워버리면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요. 오히려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힘드니 적합하게 유연성 있게 보면은 융통성 있게 자기 스케줄 잡고 어떤 데는 숨이 차고 답답하다면 쉬는 거고 자기가 힘이 있다면은 여유가 있다면 걷는 거고 인생살이를 다시 그걸 규칙을 세운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는 그에 대해 후회함과 또 자존심과 그 갈등이 더 심하더라고.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암요양병원에서 이제 암 관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 체제가 특히 우리나라는 대형 대학병원을 진단받고 거기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 또 지금은 또 국가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치우침이 좀 있죠. 일부분은 이제 항암제 치료, 방사 치료 경우는 외래에서 충분한 접수와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암 환자는 받을 수 있는 그 스트레스, 지금 방사 치료다, 화학요법 치료다, 이런 등등이 저기 몸에 손상을 오니까 또 정신적인 손상도 오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통증이다, 불면이다, 소화불량이다, 피부병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따라오니까 그걸 따라가는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암요양병원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개별로 다 다르니까 음식이 다 입맛이 다 달라지고 또 그에 대해서는 건강을 해지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환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도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려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고 보이면 됩니다. 네, 오늘 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원장님께 여쭤보고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원장님 오늘 간단하게 뭐 정리만 해주시면. 저는 이번에 이제 큰 제목이 이제 외적인 환경과 우리 보면 내적인 환경을 두 가지 얘기를 다루었고, 그래서 그 주어져 있는 내적인 원인은 우리가 충분히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회복이 안 되겠나. 그 전에 암이 걸리기 전에 있는 외적인 원인은 지금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많이 여건이 다르니까 물론 좋은 환경을 주어져 있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내적인 환경 문제는 오히려 환자한테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가족 분위기도 새로 바뀌어지고 개인의 인생관도 바뀌면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자기한테는 즐거운 행복한 계기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암 환자한테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저는 안 믿습니다. 과연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그걸 믿고 있고, 그래서 내적인 원인과 그 환경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보통 말하면은 이제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저희는 제 병원에서 내적인 환경 안에서 모든 것이 긍정적인 의식을 바뀌면서 제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